안녕하세요, 닥터킴입니다. 오늘 제가 테이핑 영상들을 많이 이제 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되게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그 테이핑을 왜 하는지랑 그 테이핑을 했을 때, 스포츠 테이핑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그쪽의 지식은 제가 많지 않았어요. 브런치라는 어플 혹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글을 쓰고 계신 분인데 거기다가 스포츠 테이핑의 원리와 효과에 대해서 논문들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놓으신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테이핑의 효과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본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는데요.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런치에 글 쓰고 있는 석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우선 테이프 종류부터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실까요? 네. 뭐 여기 닥터킨 선생님도 매일 이제 테이핑을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C-테이프 그리고 언더랩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 키네시오 테이핑이 있습니다. 오늘 말할 테이핑은 키네시오 테이핑이고요. 여기 이렇게 스티커처럼 뗄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이런 뭐 약국에서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테이프입니다. 그걸 말하기 전에 이전에 이제 사용하는 C-테이프나 언더랩을 왜 사용할까요? 많이 사용하시는데 언제 사용하시나요? 이 언더랩은 일단 피부 보호가 주된 목적 아닌가요? 저기 너무 제가 뗄 때 아파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이게 그 C-테이프이죠. 언더랩을 감고 C-테이프를 얻는데 이 C-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신축성이 없어요. 딱딱하기 때문에 피부에 이제 바로 붙이게 되면 이게 뭔가 결린다거나 피부가 아파요. 아파서 움직이는데 되게 불편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C-테이프는 농구 선수, 배구 선수들이 그렇죠. 부상 방지로 많이 하죠? 네, 맞습니다. 그 C-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신전, 그러니까 발목이 돌아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발목 이렇게 되는 그 NBA 영상에 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 과신전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고정을 해놓는 거죠. 저희가 다쳤을 때 뼈 부러졌을 때 깁스하잖아요. 사실 깁스할 정도로 이제 뼈가 부러지진 않지만 운동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그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C-테이프랑 언더랩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도 선수, 축구 선수 이렇게 단단하게 뭔가 관절을 고정해야 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혹은 운동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발목, 그러니까 염좌, 그러니까 접질리는 거, 발목 돌아갔다라고 표현하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설명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오늘 스포츠 테이프로 흔히들 다들 알고 계시는 키네시오 테이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건데, 그러면 키네시오 테이프의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 효과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 거죠? 네, 뭐 아까 말씀드린 언더랩이나 C-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관절을 고정해서 부상을 예방하는 차원, 그러니까 경기 퍼포먼스 하는 중에 이제 하는 테이핑이라고 한다면, 키네시오 테이핑 같은 경우에도 물론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밝혀진 효과들은 부상을 당한 뒤에 이제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거, 그다음에 부상 후에 경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어떤 운동을 퍼포먼스를 보인 다음에 빠르게 회복시키는 효과가 두 가지가 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운동하고 나서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요즘에 밝혀지는 논문들을 보면 대부분은 부상 후 회복이나 이제 운동 후 붙여서 이렇게 좀 뭔가 감압하는 그런 것들, 통증을 완화하는 그런 효과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네. 저는 항상 이제 영상 만들 때도 그렇고 학생들 가르칠 때도 그렇고 운동하기 전에만 했었는데 새로운 사실을 근데 알았습니다. 여기서 꼭 해야 될 게, 저희 운동을 샤워하잖아요. 샤워를 하고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한 후에 붙이셔야 합니다. 이거는 그죠? 안 그래도 잘 떨어지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그럼 테이핑의 효과, 통증 완화나 회복. 이제 운동 끝나고 나서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테이핑의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한 1990년대부터 해줬고, 그래서 많은 이제 의학지에서 그 재활 쪽에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내용을 보면 테니스 선수에서 엘보 통증이 많은데 여기서 테이핑을 해서 그 후에 이제 부상 후 회복이나 퍼포먼스 회복에 대한 본 논문들이 있고, 그리고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그 요추 통증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죠. 그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에게 테이핑을 붙여놨더니 많이 통증이 완화되고 된다더라. 이 논문들이 최근에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2010년도 초반이었던 논문으로 한 2가지 종류 다양한 나라에서 이제 아, 그러면 요추 통증 환자들이나 뭐 테니스 엘보를 가지고 있는 뭐 테니스 선수들한테 했더니 효과가 있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전에 말씀하셨던 효과 중에 두 번째인 운동 후 회복에 관련된 그런 네. 연구들도 있나요? 네, 뭐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역학실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체력 측정하는 기계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테이핑 붙인 사람과 테이핑 붙이지 않은 사람들의 체력 측정을 평가했습니다. 제가 봤던 논문에는 그 그러니까 그 다리의 힘을 보는 논문들이 있었는데요. 다리의 힘을 측정한 뒤에 테이핑을 붙인 사람과 그리고 안 붙인 사람들을 비교해서 컨트롤 트라이얼을 해봤을 때 테이핑을 붙인 사람이 운동하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할 때 테이핑을 붙이지 않은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였거든요. 그걸로 보아 조금 테이핑 붙인 사람이 그 퍼포먼스를 한 다음에 테이핑을 붙였더니 조금 더 빨리 회복했고 퍼포먼스를 다시 올렸더라더라. 아, 이런 그러니까 논문이. 운동을,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나눠서 네. 한 그룹은 붙이고 한 그룹은 안 붙였는데, 네. 운동을 똑같이 시키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회복 시간을 줬는데, 네네. 그러고 나서 다시 운동을 시켜봤더니 네. 테이프를 붙였던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퍼포먼스, 네. 그러니까 체력 측정 평가에 있어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네, 이거죠. 네. 어, 저희가 신기하네요. 저희가 운동할 때 뭐 털렸다라고 하죠. 뭐 이게 다 나가면 털렸다고 하는데 한번 털리게 한 다음에 테이프를 붙여놨더니 그래도 좀 덜 털렸더라. 뭐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면 네,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기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잘 모르고 뭐 그렇게 뭐 카더라 해서 그게 더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 저희는 사실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논문을 쓰시면서 밝혀냈다는 게 신기하긴 합니다. 그러면 이 테이프를 붙임으로 인해서 혹시 의학적으로 완전히 설명이 되었다거나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증명이 된 그런 자료들이 있을까요? 그 테이핑이 사실 의학에서 보면 이게 대체의학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식의 의학이 아니라 이게 대체적인 의학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논문들로 봤을 때 테이프를 붙이는 게 더 통증이 완화되고 부상 후 회복에 더 도움된다라는 것들이 증명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왜 어떻게 좋아지는지는 여러 가지 썰 정도로만 이론 정도로만 지금 정립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세 가지 이론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테이프를 붙였을 때 이게 뭐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뭐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밝혀지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하지, 메커니즘이라 그러나? 그렇죠. 메커니즘이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죠. 그게 안 밝혀졌고 네. 어떤 효과들을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정황상 이게 아닐까라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추측하는 정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규명된 진실이나 과학적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데이터가 쌓이거나 혹은 뭐 좀 더 많은 실험이 있으면 밝혀지겠죠. 그러면 어디 가서 테이프 붙이면 효과가 있어, 그런데 이게 뭐 의학적으로 밝혀진 건 없어라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여러 가지 정황상 이런 연구가 있어 정도로 얘기를 해야겠네요. 이 정도로 추측된다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말씀하신 세 가지가 어떻게 뭐부터 있나요? 일단 감압이 있습니다. 감압이요? 예, 뭐 말을 풀어서 하면 탈압박, 압박을 벗어난다라는 뜻이겠죠. 축구에서 탈압박처럼 감압이라는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키네시올리오 테이프가 있으면 보통은 이렇게 신전한 상태에서 붙이게 됩니다. 이게 허리라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전이라면 늘린다는 거죠? 늘린다는 거죠. 네. 뭐 이렇게 늘린 상태에서 보통 붙이게 됩니다. 허리를 이렇게 둥그렇게 만 상태에서 붙이게 되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여기 보실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쭈글쭈글해져요. 쭈글쭈글해진다는 얘기가 테이프가 붙여가지고 살이 이렇게 접혀서 이렇게 올라가게끔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보통은 여기서 압박을 받는다고 생각이 들면 일상생활에서 이게 살이 들어지면 여기 안에 있는 림포사이트, 림프구나 감각기 수용체들, 여러 가지 감각기 수용체들이 압박을 덜 받으니까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많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몸에 효과가 있다라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살이 들어 올려짐으로 인해서 혈액 순환이 잘 된다 정도로 설명할 수 있나요? 혈액이랑 사실 순환이랑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러니까 근육과
표피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뭐 그런 효과도 예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아직 규명된 정도는 아니라서 네, 여러 가지 감각기 수용체나 아니면 여기 있는 많은 그 림포사이트, 림프구들, 네, 우리의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림프구나 감각기 수용체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된다가 첫 번째 이론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대충 느낌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테이프를 붙임으로써 살이 살짝 들리는데 이 살이 살짝 들리는 것들이 조금 어떤 몸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사실 그 부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항은 어떻게 하죠? 부항 이게 공기를 이렇게 쭉쭉쭉쭉 하면 이게 살이 이렇게 고기만 딱 들어 올라가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압으로 부항은 살을 들어 올리니까 거기서 어떤 뭔가 시원한 느낌. 사실 한의학에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도 아니지만 사실 테이핑이랑 똑같거든요. 그 원리 자체는 들어 올리면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압박받고 있는 것들이 탈압박하면서 많은 감각기 수용체나 뭐 림포사이트들이 좀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이론입니다. 그러면 테이핑의 효과가 밝혀진 논문들에서는 첫 번째로 이제 감압이라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두 번째로는 신경섬유를 활용하는 이론인데요. 우리가 발에 찌이면 어떻게 하세요? 발에 찌이면 어떻게 하세요? 발에 찌이면요? 문에 찌이면 아프죠? 엄청 아프죠. 어떻게 하세요? 막 이렇게 이렇게 잡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맞아. 막 이렇게 네, 막 문지르시잖아요. 네네. 그거 왜 그렇게 할까요? 사실 그렇게 한다고 고통이 완화되는 건 아닌데 우리 그냥 이렇게 문지르잖아요. 그렇죠. 네. 어디가 뭐 통하거나 네. 손가락 찌거나 그러면 네. 만지거나 문대거나 이렇게 잡고 호흡 불게 되고. 네, 호흡 불게 되고 뭔가 그 감각을 뭔가 이렇게 느낌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 효과를 사실 테이핑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러니까 신경섬유들이 우리 몸에 있는데요. 이 신경섬유가 이렇게 쳤으면 얘가 쳤다는 걸 뇌로 전달을 하겠죠. 신경섬유가 다 이렇게 뇌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닿았다, 뭐 만져졌다라는 걸 느끼는 거를 신경섬유라고 하는 거죠? 그걸 전달하는 게 전달을 하는 게 신경섬유라고 하는 거군요. 전달을 하는 게 신경섬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달을 해서 근데 이제 신경섬유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직경에 따라서 나누는데 뭐 신경섬유 A, 뭐 B, 뭐 C 이런 식으로 신경섬유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 허리 쑤시다, 뭐 허리에 통증이 있다 이런 그 아픔을 전달하는 신경섬유는 뭐 일반적으로 C라고 하는데 C의 속도가 뇌로 전달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느려요. 1초에 한 2m 정도 가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신경섬유의 종류가 있는데 고통을 전달해주는 신경섬유의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고통 중에서도 만성적인 통증. 네. 한 번에 뭐 어디 맞고 이런 통증보다는 어디 쑤시고 약간 욱신욱신하는 만성적인 통증이 신경섬유 C로 이제 이동하는데 제일 빠를 것 같은데 느리네요. 그렇더라고요. 신기하네. 네, 이 속도가 1초에 2m 정도 가는 속도입니다. 네.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만져지는 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속도가? 만져지는 거는 거의 즉각 반응하지 않나요? 네, 이 터치를 할 때 느껴지는 그 신경섬유가 이제 A 베타라는 신경섬유를 활용하는데 이 신경섬유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만져질 때 이제 느껴지는 신경섬유 알파 베타의 속도가 한 1초에 100m 정도 가는 속도입니다. 엄청 빠르네요. 엄청 빠르죠. 네. 그럼 테이프랑 신경섬유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이렇게 만약에 테이핑이 있으면 이렇게 붙이게 되면 우리 몸은 누군가 나를 만진다는 걸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만성적인 통증 같은 경우에는 1초에 2m를 가고 이렇게 만지는 신경섬유는 1초에 100m를 가요. 네. 그럼 뇌에서는 혼란이 오겠죠. 네. 네, 내가 아픈 만성적인 통증을 빨리 뇌에 전달해야 되는데 이 부위에 1초에 100m 가는 터칭을 해버리면 1초에 100m 가는 신경섬유가 간섭을 해버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통증이 우리는 뇌에서 덜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고통을 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픈 부위에다 보통 테이프를 붙여 놓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뇌를 헷갈리게 해서 그렇죠. 아픈지를 모르게 느끼게 하는 거네요. 실제로 아픈 걸 낫게 하는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에 찧었는데
눈에 띄었는데 우리가 이걸 만짐으로써 이게 아. 방해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 재밌습니다. 네. 여러분도 재밌지 않으신가요? 되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발목을 팔 아까 말씀하신 테니스 엘보, 그러니까 엘보 쪽에 통증이 있는데 거기다 스포츠 테이핑을 붙였더니 네,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테이프로. 누군가 나를 계속 만지듯하는 느낌을 뇌는 그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네네. 효과를 준다는 거죠. 네네. 아,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쑤시는 느낌이 여기 터칭하는 그런 거에 간섭을 받기 때문에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가 좀 덜 고통스럽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낫는다기보다는 좀 헷갈리게 해서 통증을 완화하게 느끼게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연구가 있다는 거니까 네. 효과는 실제로 있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대신에 막 더 테이핑을 했다고 해서 더 강하게 운동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많은 논문들이 테이프를 붙여놨더니 통증이 완화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 인과성에 대해서는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아픈 데다 테이프 붙였다고 해서 그 부위를 더 세게 써도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마지막 세 가지라고 또 세 가지라고 하셨죠. 네. 세 가지 마지막 건 어떤 건가요? 마지막은 고유. 고유 수용성. 네. 저도 궁금해요. 닥터 킴이라서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하셨는데 고유 수용성 감각이 어떤 건지. 어떤 감각이죠? 고유 수용성 감각 제가 이제 석관님의 브런치 글을 읽은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감각을 느끼는 사람이 감각을 느끼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내수용성, 네. 외수용성, 네. 고유 수용성. 기억을 잘하고 있습니다. 고유 수용성은 뭐냐면 석관님이 쓰신 그 비유를 제가 들어보자면 여러분처럼 음료수 마실 때 캔 딸 때 캔을 이렇게 꼭 보고 따지 않아도 그냥 어디 있는지 그 따개가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따는 거.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아도 인지할 수 있는 걸 고유수용성 감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맞나요? 네, 뭐 내 몸이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내가 아는 거. 그러니까 야구 아시죠? 야구의 그 유명한 감독님 맨날 하시는 말 있잖아요. 팔 각도를 높이 올려라. 그렇죠. 근데 각도를 올려라. 던질 때 얼마나 엄청 빨리 던지시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인지해가지고 팔 각도가 몇 도인지 이렇게 아시나요? 모르죠. 자기가 모르는 거죠. 네. 근데 계속 사람들은 뭔가 팔 각도를 올리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엔 팔 각도를 올리고 던졌어. 혹은 내리고 던졌어. 그러니까 스스로 내 몸이 어디에 있는지를 인지하는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지하고 있는 그런 건데 네. 그거를 부를 때 용어가 고유수용성 감각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고유수용성 감각이 테이프랑 무슨 연관이 있나요? 네, 아까 야구를 예를 좀 들겠는데요. 야구 만약에 팔 각도를 높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붙여서 테이프가 이제 여기 있으니까 만져지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더 인지를 하게끔 하는 거죠. 만약에 헬스 PT를 받고 있는데 트레이너가 허리를 더 피세요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4번 요추를 좀 더 잘 피면 데드리프트를 한 30kg 더 늘릴 수 있다라는 이론이 있는데 우리가 운동을 할 때 4번 요추를 필 수 있나요? 인지를 하면서? 4번이 어딘지도 잘 모르지 잘 않을까요? 모르지 않을까요? 네. 4번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을 좀 더 실행을 하려면 내가 4번 요추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이 어떻게 힘을 줘야 되는지, 그 어느 부분에 힘을 줘야 되는지 스스로 인지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계속 이제 예시를 들었던 거라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예시를 들면 테니스 엘보우 때문에 팔꿈치 안쪽 통증 때문에 테니스 엘보우는 바깥쪽 통증이니까 네. 여기다가 붙여놨어요. 테이프 붙여놨는데 붙여놨으니까 내가 보지 않아도 여기 테이프가 붙어 있구나를 네. 알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뭔가 테니스에서 특정 타이밍에서 이 테니스 엘보우 부위를 뭐 돌리면 좀 더 서브가 속도가 올라가더라 이런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을 실행하려면 이 테니스 엘보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테이프를 붙임으로써 더 인지하는 능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 인지를 그러니까 인지하는 능력이 높아져서 인지를 잘 하게 되는 게 테이프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테이프를 붙이면 그게 제가 누군가 만진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더 잘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테이핑을 붙였더니 그러니까 고유 수용성을 그 활성화하는 뇌에서 이렇게 활성화가 잘 되었다. 그러니까 고유 수용성을 느끼는 뇌에서 활성화가 되었다라는 MRI 결과도 실험도 있습니다. 아, 테이프를 붙였더니 거기다 테이프가 붙어 있다라고 뇌에서 더 인지를 많이 한다라는 네, 거죠. 네네. 그러면 고유 수용성 감각을 더 잘 인지한다라는 MRI 결과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거는 통증 감소보다는 어떤 기능의 향상에 대한 효과가 더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이 이론 자체는 기능 퍼포먼스 향상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아프지 않은 부위에 내가 더 신경 쓰고 싶은 근육 쪽에다 테이프를 붙여 놓으면 네. 그 근육의 더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서 내가 좀 더 좋은 퍼포먼스, 그러니까 능력치, 순발력 등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아, 이건 처음 알았는데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뭐 허리의 어떤 특정 부분을 펴서 내가 데드리프트를 할 때 허리가 잘 못 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허리에다가 테이프를 붙여 넣으면 내가 허리를 핀다는 이 부위에 더 인지를 하게 해서 데드리프트 허리를 더 펴서 데드리프트를 더 많이 들 수 있게끔 하는 걸 기대할 수 있겠죠. 아, 신기합니다. 왜냐면 저는 신전시켜 놓은 상태로, 이완시켜 놓은 상태로 테이프를 붙이면 걔가 테이프가 이게 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얘가 수축하는 힘을 도와줘서 힘이 네. 약간 세진다고 느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아니네요. 근데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오해는 제가 생각하건데, 제가 예상하건데, 그 옛날 그 테이핑이랑 좀 혼재돼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 테이핑? 예, 예전 테이핑 같은 경우에는 그 근육 결대로 테이핑을 뭐 붙여라 이런 말을 옛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의 테이핑은 좀 더 길게 붙이고 좀 이어서 붙여요. 특정 근육이 아니라 좀 그러니까 이어서 붙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옛날에는 이제 발목이 아프면 발목에 붙여가지고 이쪽 부분을 좀 더 향상시키자 뭐 이런 원리였는데, 지금은 달리기를 할 때 사실 발목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엉덩이도 쓰고 무릎도 쓰는데 이거를 좀 더 기능적인 단위에서 집중을 해서 테이핑을 하자라는 게 요즘은 대세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근육을 도와준다 이런 거는 옛날에 이제 뭐 근육 결대로 붙여라 뭐 그런 이론에서 약간 혼재돼서 오해가 많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썰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더 변화되어 가고 있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런 식의 방향성이 지금 요새 제시가 되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오늘 그 테이프 종류, 뭐 테이핑 효과, 네. 그리고 이 효과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리를 네. 밝혀낸 연구 논문들, 이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재밌고 전 재밌었어요. 찍으면서도 너무 재밌었는데 재밌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고 나서 밑에 영상 하단에 보면, 영상 하단 말고 그 동영상 설명란에 제가 석환님의 링크를 보내. 석환님의 링크를 제가 올려놓을게요. 여러분 보시고 조금 더 뭐 이해가 잘 안 됐다, 아니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면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사진 자료들도 있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댓글 다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댓글 그 브런치에 가셔서 댓글 다시면 답변해 주신다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테이프에 대해서 원래 혼자 공부하셔서 글을 투고하신다는 그런 느낌으로 올려놓으신 건데,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셔서 저도 감사하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테이프의 효과, 뭐 원리에 대해서 밝혀진 연구 혹은 연구되었던 논문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석환님 운동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엄청 많이 하세요. 대단하신 분인데, 혹시 그 운동을 좋아하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제가 어렸을 때 농구를 해서 제가 했던 테이핑들은 대부분 C테이프나 언더랩을 사용했던 그 고정시키는 역할을 했던 테이핑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키네시오 테이핑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데드리프트 하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허리가 좀 덜 아프고 또 좀 빨리 나을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사실 테이핑을 제 스스로 열심히 뭐 논문도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때까지 논문들을 찾아보면 허리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가장 효과가
좋았다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테이프는 키네시오 테이핑은 허리 아프신 분들은 꼭 하십시오. 허리 꼭 아픈 하십시오. 분들. 그리고 이게 사실 허리 테이핑은 혼자 못해요. 혼자 못해요? 누가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옆에 계신 가족들이나 혹은 애인이나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같이 스포츠를 오랫동안 즐기고 또 서로를 케어해주는 느낌을 주는 데도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과 테이핑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허리 테이프 네. 한번 신경 써보겠습니다. 신경 써서 하십시오. 자, 오늘 영상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닥터 킴이에요.